가족들이 모여 있는데 나만 조용히 앉아 있었던 적 있으시죠? 말하려다가 에이, 됐다 하고 그냥 삼킨 적 오늘도 있으셨을 겁니다. 예전엔 나도 말 많은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입이 무거워졌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지 않아진 겁니다. 말해봤자 돌아오는 건 늘 같았습니다. 엄마는 맨날 그 얘기야. 아버지 또 시작이네. 그 말 한 번 듣고 나면 입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점점 삼키게 됩니다. 화가 나도 삼키고 서운해도 삼키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냥 두자 합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원래 이렇게 말이 없는 사람이었나? 그런데요,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200년 전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말이 줄어든 건 쇠퇴가 아닙니다. 말의 무게를 알게 된 겁니다. 주변을 보세요. 같은 나이인데도 유독 말이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우울해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편안해 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뭘 알고 있는 걸까요? 말이 줄어든 사람들에게는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진작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말이 줄어드는 건 뇌가 늙어서가 아닙니다. 뇌가 똑똑해졌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말 많은 사람이 오히려 문제인지, 그리고 왜 당신의 침묵이 틀리지 않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요즘 말수 줄어든 자신이 답답하셨다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스스로가 자랑스러워지실 겁니다. 며칠 전 오랜만에 모임에 나갔습니다. 다들 반갑다고 난리입니다. 악수하고 웃고 떠들고. 그런데 나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나도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입이 안 떨어집니다. 내가 왜 이러지?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때 옆자리를 봤습니다. 한 사람이 30분째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이야기, 자식 자랑, 병원 다녀온 이야기. 안 끝납니다. 듣는 사람은 이미 눈이 풀렸는데 본인만 신났습니다. 솔직히 짜증났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이 많을까? 그런데 집에 오는 길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부러운 건가? 나도 저렇게 말하고 싶은 건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부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저렇게 안 돼서. 근데 이상하잖아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이 많을까요? 심리학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말 많은 사람은 생각이 많아서 말하는 게 아니랍니다. 불안해서 말하는 겁니다. 조용해지면 무섭습니다. 침묵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말로 채워야 합니다. 미국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15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절반이 못 버텼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라리 자기 몸에 전기 충격을 줬습니다. 조용히 있는 것보다 아픈 게 낫다고 느낀 겁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15분도 못 버텼습니다. 조용히 있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당신은요? 모임에서 1시간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별로 안 힘들었습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저 사람은 못하는 걸 당신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000년 전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힌트를 줬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많이 아는 게 아니다. 언제 입을 닫아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안 해도 되는지. 그게 뭔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일입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동창 이름이 떴습니다. 손이 안 갔습니다. 받아야 하나? 생각하는 사이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솔직히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전화 오면 무조건 받았습니다. 누군지도 안 보고 받았습니다. 모임 연락 오면 달력부터 확인했습니다. 언제? 어디? 바로 물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모임 연락이 와도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꼭 가야 하나? 그러다 혼자 웃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랬지? 이상한 겁니다. 사람이 싫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반갑지가 않습니다. 만나면 좋긴 한데 안 만나도 괜찮습니다. 나 이러다 정말 혼자 되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 뇌를 관찰했습니다. 신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젊은 사람 뇌는 사람을 안 가립니다. 누구든 만나고 어디든 갑니다. 관계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뇌가 달라집니다. 자동으로 계산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나 피곤해지나? 이 모임 가면 뭐가 남나? 계산 결과 별로다 싶으면 뇌가 신호를 보냅니다. 안 가도 돼. 안 받아도 돼. 그러니까요. 전화 안 받은 거, 모임 안 간 거, 그거 내가 게을러진 게 아닙니다. 뇌가 골라준 겁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이런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만났습니다. 에너지 낭비했습니다. 만나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왜 갔지? 괜히 갔네. 지금은 다릅니다. 가기 전에 압니다. 이건 안 가도 되겠다. 그게 뭘까요? 늙은 걸까요? 2000년 전 로마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이 짧은 게 아니다. 우리가 낭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것이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시간이 무한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썼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그래서 아무데나 안 씁니다. 그게 늙은 걸까요? 아니면 똑똑해진 걸까요? 요즘 사람 만나기 귀찮아지셨습니까? 전화 받기 싫어지셨습니까? 그거요, 걱정할 거 아닙니다. 당신 뇌가 드디어 일을 시작한 겁니다. 자식한테 한마디 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아들이 돈 쓰는 게 해프입니다. 보다 못해 말했습니다. 조금 아껴 써라. 돌아온 건 한숨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가 아이를 너무 늦게 재웁니다. 걱정돼서 말했습니다. 애가 너무 늦게 자면 안 좋아. 돌아온 건 한마디였습니다. 요즘은 다 이래요, 어머니. 한 번이면 됐습니다. 두 번 말할 필요 없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입을 닫았습니다. 배우자한테도 그렇습니다. 같이 산 지 30년, 40년 됐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말하면 바뀔 사람인지 안 바뀔 사람인지 압니다. 예전엔 말했습니다. 싸웠습니다. 설득했습니다. 또 싸웠습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왜? 결과를 아니까요. 이게 냉정한 걸까요? 정이 없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득하려 들지 마라. 이해 못하는 자는 평생 이해 못한다. 차갑게 들립니다. 그런데 60년 살아보면 압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바꾸고 싶을 때 바뀝니다. 남이 뭐라 한다고 안 바뀝니다. 내가 아무리 진심으로 말해도 본인이 안 바뀌고 싶으면 안 바뀝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내 진심이 통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걱정하니까
말하면 들을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는 에너지 낭비일 뿐이다. 그는 알았습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쓰는 시간, 설득하려고 쓰는 에너지, 그게 전부 낭비라는 걸. 그래서 그는 말을 아꼈습니다. 사람한테 기대를 안 했습니다. 대신 자기 시간을 지켰습니다. 요즘 가족한테 말 안 하게 되셨습니까? 그냥 참으시게 됐습니까? 그건 정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헛수고를 안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오래 산 사람만 아는 지혜입니다.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예전엔 불안했습니다. 혼자 밥 먹으면 저 사람 친구 없나? 이런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혼자 카페 가면 괜히 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혼자 커피 마시는 게 편합니다. 혼자 걷는 게 좋습니다. 아무도 안 만나는 주말이 싫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무 혼자인가? 이러다 진짜 외톨이 되는 거 아냐? 200년 전 독일에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도 안 했습니다.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매일 혼자 산책하고, 혼자 글 쓰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외로운 사람 아니야? 그런데요, 쇼펜하우어는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외로운 것보다 혼자 있으면서 평온한 게 낫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외롭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생각해보면 압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는데 나만 겉도는 느낌. 모임에 갔는데 아무도 내 말에 관심 없는 느낌. 사람들 한가운데 있는데 혼자인 느낌. 그게 진짜 외로운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그걸 알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맞추고 눈치 보고 듣기 싫은 말 듣는 것. 그게 더 피곤하다는 걸. 혼자 있으면 다릅니다. 내 생각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간섭합니다. 맞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도 사랑하지 않는다.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닙니다. 혼자 있어야 진짜 자유인 겁니다.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지셨습니까? 사람 만나는 게 예전만큼 반갑지 않으십니까?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선택을 평생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아셨을 겁니다. 말이 줄어든 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말 많은 사람이 똑똑한 게 아닙니다. 침묵을 못 견디는 겁니다. 당신은 견딥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뇌가 늙은 게 아닙니다. 뇌가 똑똑해져서 쓸데없는데 에너지 안 쓰는 겁니다. 그게 현명해진 겁니다. 사람 안 변합니다. 당신은 그걸 60년 경험으로 압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닙니다. 쇼펜하우어처럼 혼자 있어야 진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수가 줄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사람 만나기 싫어졌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졌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이 줄어든 건 할 말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이제는 말 대신 마음으로 전하는 법을 아는 겁니다. 굳이 말 안 해도 됩니다. 눈빛으로 압니다. 표정으로 압니다. 옆에 있는 것만으로 전해집니다. 그게 60년 걸려 배운 겁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차가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한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